이번 2월 강사 시험 문제는 뭐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한 달 동안 선생님께서 강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변형이 좀 들어가게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뭐 생판 처음 보는 막 그런 뭐 듣도 보도 못한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들한테 그 수업 시간에 원하는 부분들은 내가 시험지에서 이 문제를 받았을 때 과연 내가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도 마찬가지고 선생님께서는 이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이 풀이를 그렇게 하게 하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언급을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뭐 설명을 이렇게 쭉쭉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다 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어떤 조건이 이렇게 하게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먼저 정성진 팀장님 1번 문제, 이것은 이제 선생님께서 교재로 갖고 가시는 그 센 수학, 고등수학 상에 있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이제 변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변형이 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의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무리수의 상등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수의 상등을 알고 있는가? 학생들이 그것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저기서 그 A가 양의 무리수라고 했지만 그 A의 거듭 제곱이 들어가면 그것이 유리수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 X를 Y로 나눠서 A의 1차식을 끌어내서, 즉 A가 양의 무리수면 A 1차식도 무리수가 되기 때문에 1차식을 끌어내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빠져가지고 조금 풀이는 쭉 하셨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부 확률에 관련된 문제로서 아주 잘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이제 마지막 물음 부분에서 그 사건을 정할 때 조금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정확하게 언급을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래영 선생님 1번, 2번 모두 아주 굉장히 스피디한 설명으로 굉장히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게 이렇게 잘 하셨는데 1번의 경우에 이제 부연 설명 파트 부분에서, 그러니까 다 하시고 부연 설명에서 약간 그 우선 곱셈 공식에 대한 언급을 하셨으면 뭐 좀 더 금상첨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2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약간의 그 정확한 계산을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현 선생님 첫 번째 그 1번 문제가 이제 자이스토리,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재로 갖고 하시는 자이스토리에 있는 문제인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안 풀어오셨던 거 아닌가, 1번 문제를. 그래서 교재 연구를 좀 열심히 좀 하셨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약간 변형이 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지만 기억, 니은, 디귿에서 약간 이렇게 전체 약간 변형을 약간 시켜서 낸 이제 저게 아마 어느 고3 학교 기출문제로 변형돼서 나왔던 걸로, 그 당시에 내신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집중력이 좀 자꾸 흐트러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좀 풀이가 어수선하게 좀 돼서 좀 집중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상준 선생님
미적분원 문제 하셨는데요. 예, 양 선생님께서는 제가 강의 계획서를 보니까 굉장히 교재가 막 되게 쉽더라고요. 뭐 개념 원리, 여기 미적분원이 개념 원리밖에 없어가지고 거기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낼 만한 문제가 없어서 너무 쉬워서 문제라서 이제 거기에 없는 다른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되겠는데요. 근데 표를 활용하셔가지고 아주 정돈된 항상 그 판서로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준규 선생님, 네, 2번 문제였었죠. 미적분원. 2번 문제는 함수의 그 어떤 연속성 그리고 합성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학생 입장에서 조금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설명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효준 선생님, 2번 문제, 고등수학 하에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순열과 조합 파트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조합 파트 중에서 조를 나누는, 그러니까 확통해서 굳이 말하는 용어를 쓴다면 이제 집합의 분할 이쪽이 되겠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변형을 했죠. 문제를 좀 변형을 해서 문제를 냈는데,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분할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교재 연구를 평상시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원원 선생님, 1번 문제, 고일수2. 제가 여기 고일수2라고 이렇게 한 것은 이번에 모의고사 준비하는 과정에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되는데, 지금 예비 고의가 치르는 문제에서 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예비 고의까지는 수투죠. 수원 수투. 그리고 이제 예비 고일부터 상하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이 그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는 굉장히 잘하셨는데 이제 약간 선생님이시니까 바뀐 교육 과정에 대한 이제 저게 한 집 잘 몰랐다고 하셨는데 그런 어떤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를 평상시에 좀 이렇게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용 로그 파트의 정수분과 소수분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수열의 극한과 이렇게 섞여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 역시 상용 로그 응용 문제죠. 그래서 좀 더 상용 로그 응용 문제에 대한 교재 연구 열심히 해주시고요. 주정민 선생님, 1번 문제는 저거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아주 굉장히 잘 설명하셨습니다. 침착하게 잘 설명하셨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함수의 응용 파트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아쉬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교재 연구 좀 열심히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영환 선생님 1번 문제, 중학교 3학년 중3 수학 상해 파트인데 잘 설명하시긴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좌표축을 설정을 하셨는데, 좌표축을 설정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죠. 우리가 좌표축을 설정하는 것은 이제 해석 기하학이라고 하죠. 해석 기하학.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는 해석 기하학보다도 논증 기하학이라는 그런 어떤 훈련을 좀 요구하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좀 아쉬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과정에 맞는 풀이를 하셔야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최민근 선생님, 1번 문제,
그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우리 그 이제 이번에 모의고사 이제 보면은 뭐 거의 뭐 그 나형에서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그 저 시험 범위로 봐서는 고3 나형이 되겠죠. 그래서 고3 나형에서 100% 출제가 되는 급수 등비급수의 활용 파트 부분에서 역시 저 문제는 이제 도형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실력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뭐 급수를 못해서 못한 학생은 거의 없고 이제 도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중학교 도형 특히 이 부분인데 아주 굉장히 적절하고 간단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한승욱 선생님 1번 문제. 네. 이 문제도 이제 우리 저기 수리나형 모의고사를 조금 변형을 했죠. 약간 변형을 했는데요. 이 문제가 이제 종이접기 문제가 되겠는데 이거를 잘못 접근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아주 쉽게 등비수열로서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께서 그 기하 벡터 반의 부교재죠. 싼 수학에 나오는 C타입에 나오는 이제 문제였는데 역시 항상 느끼지만 벡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한순 선생님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벡터를 아주 정말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